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3경기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경기는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인데요. 이 두 팀은 모두 팀원들을 새롭게 바꾸고 난 이후에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단 이래 이제 첫 2연승을 거두면서 네. 어느 때보다 기쁜 그런 올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좋은 두 팀이 오늘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포스코 캠텍과 함께 연승을 달려나갈지 현재 순위와 함께 오늘의 엔트리 소개해드립니다. 자, 어제 포스코 캠텍이 화성스코리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승으로 1위를 지켜내고 있고요. 개인 승수가 어마어마해요. 역시 지금 강팀은 강팀이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좀 예상대로 좀 선두권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BGF와 한국물가정보 1, 2라운드 모두 3승 2패를 거두면서 2승 중인데요. 오히려 좀 3대1 승리가 더 기분이 좋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개인 승수를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승리가 더 기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2승, 첫 스타트를 끊었다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포스코 캠텍과 함께 선두권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한 판입니다. 자, 오늘의 경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난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국 장보대국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조한승, 허영우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바둑계 이제 꽃미남들로 유명하고요. 이제 어느덧 이제 결혼도 한 조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꽃 중년이 아닌가. 네. 그런 어쨌든 그 바둑계에서 상당히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두 선수가 오늘 만났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6대3으로 조한승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 속기대국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두기사죠. 설현준, 박하민 선수가 만났어요. 요즘 기세가 난리가 났고요. 설현 선수는 이제 을조리그를 이제 맹폭격하고 돌아왔고, 네. 박하민 선수는 바둑리그 진짜 처음으로 발탁됐는데 김지석, 이세두 선수를 꺾었어요. 지금 두 선수가 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국 속기대국은 지난 시즌 대박을 터뜨렸던 이창석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새로운 주장 신민준 선수의 만남인데요. 네, 신민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주장으로 발탁됐는데 최근까지는 지금 2승으로 아주 안정감 있는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창석 선수야 2017 바둑리가 난 또 스타 아닙니까? 네. 또 특히 강자에게도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매치도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4국 역시 놓칠 수 없는 한판입니다. 박영훈, 강동현 선수가 만났어요. 네, 상대 전적은 11승 12패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예. 사실 좀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박영훈 선수가 많이 졌어요. 좀 빛이 있는 상태라서 오늘 바둑리그에서 그것을 빛을 갚기 위한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네, 자, 오늘 24번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대국입니다. KB리그의 잔뼈가 굵은 김승재 선수와 한국물가정보 4지명 박건호 선수를 대신해서 피처스 안정기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네, 항상 꾸준한 허리층으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김승재 선수고요. 안정기 선수 역시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고 뭔가 앞에 있는 딱 하나의 벽만 무너뜨리면 좀 상위 지명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기 5판 살펴봤습니다. 네, 오더를 보고 나니까 어느 한 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정말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아주 팽팽한 접전이 오늘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달려나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GF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와 BGF의 3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두는 팀은 3연승으로 선두권에 진출할 수 있고요. 먼저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한국물가정보 허영우, BGF 조한승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유연하고 균형 감각이 좋고 전체적으로 기풍이 비슷한데요. 어느 선수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작전을 짤지 궁금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삼국 속기대국 신민준, 이창석 선수의 대국인데요. 오늘 초반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포석은 하도 이제 연구가 잘 돼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국입니다. BGF 설현준, 한국물가정보 박하민 선수의 대결. 네, 사실 신의 기사 사이에서는 또 두 선수가 라이벌로서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이 두 선수의 첫 대결입니다. 네. 자, 지명은 떼놓고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현준 선수 2013년도에 입단을 성공을 했고요. 올 시즌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영세 입단을 통해서 입단을 했고 그 잠재력은 항상 인정받고 있는데 드디어 작년에 이어서 포텐이 더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2라운드 홍기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한국물가정보 박하민 선수 2015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2018 시즌 지금 2승인데 이 2승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 말로만 들어도 정말 어려운 상대들이죠. 김지석 선수와 이세도 선수를 꺾고 예, 지금 2018 바둑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하민 선수. 그리고 을조리그에서 7승 1패를 거두고 온 설현준 선수의 대국.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0경기가 두 선수 모두 9승 1패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창 기세가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이번 주 초에 오더가 나오면서 이제 박하민 선수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내심이 설현 선수와의 대결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뭐 설현 선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오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일단 뭐 감독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명만 본다면 뭐 4지명, 5지명 사실 뭐 지명도는 떨어져요. 그것은 사실인데 이 두 선수의 최근의 그 포스를 보면은 이 바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궁금한 매치업이고요. 그리고 뭐 각 팀들이 여러 라이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BGF와 한국물가정보팀을 라이벌 팀이다 이렇게 꼽고 싶거든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두 팀의 그 단장님들이 또 친구 사이고요. 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령을 내렸다고 다른 하나요? 팀한테는 다 져도 이 각 팀에게는 반드시 이겨라. 이제 BGF 입장에서는 한국물가정보는 반드시 꺾어야 된다. 네. 반대로 한국물가정보도 BGF만큼은 이겨야 된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따로 이제 진 팀에서 뭐 술이라도 사기로 약 내기를 했는지 네. 그건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 작년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물가정보팀이 이제 한번 승리를 거뒀는데 아주 그냥 자랑을 대놓고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감독님들이 항상 개막식 때마다 서로를 좀 거론을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도 개막식 네. 때 한종진 감독이 김영삼 감독에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김영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명장이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작년에 정관장 황진단을 우승을 이끈 그런 주역이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BGF로 옮겨지면서 이제 김영삼 감독이 옮겨지면서 BGF가 올 시즌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감독은 또 동문 선후배 관계예요. 그런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뭐 사적으로는 상당히 또 친한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설현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 자, 바둑은 좌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붙이는 복잡한 진행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박하민 선수가 이제 비틀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간명하게 둔다면 붙인수로 치받아 두고 나서 젖혀가는 이런 진행이 많아요. 붙여간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네. 두는 기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붙였다는 것은
이 교환이 없으니까 나중에 흙이 되면 젖혀서 반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은 당장 손을 못 빼고 지금처럼 젖혀 막는 것이 기세의 진행입니다. 자, 지금 달라진 것은 백이 막아준다면 젖혔을 때 이제 이곳을 막은 꼴이라서 지금처럼 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이 진행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마치 이제 정석처럼 진행되는 이런 그림이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눈여겨 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주위 배석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이제 호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두는 수법. 네, 여기가 이제 백이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글쎄 여기를 단수를 치고 빠져나올 때 축은 아닙니다. 뭐 늘어서 두는 진행 이런 진행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물론 알파고는 이제 이런 수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네. 이 수는 사실 잘은 나오잖아요. 이게 좀 너무 어려운 수라서. 그리고 이제 이 수를 활용하려면은 이 단점은 좀 보이는데 이제 완벽하지가 않죠. 나중에 붙이는 약점도 있고 밀렸을 때 아픔은 비슷하고요. 당할 자리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장점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물론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고민에 빠져 있고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은 역시 호구를 치고요. 이쪽을 가는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축이 아니라서 단수를 치더라도 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약점을 잊는다면 머리를 하나 칠 수 있다는 것이 흙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둔다면 백은 이제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잡거나 호구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많이 하죠. 네. 자, 나를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 수는 뭐 비교적 간명한 수법입니다. 다른 선택에 비해서요. 네, 이제 호구를 친다면 이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변화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는 이렇게 이쪽을 내어주더라도 잡는다면 두텁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올해 정말 떠오르고 있는 두 신예 기사들의 만남인데요. 일단 설현준, 박하민 선수에 대해 기풍을 알아보고 싶거든요. 기풍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설현 선수는 상당히 저돌적이고 두텀을 좋아하면서 전투를 즐겨하는 스타일이고요. 박하민 선수는 이제 전투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좋아해요. 집 짓는 걸 좋아하고 뭐 삭감 가는 걸 좋아하고 서로 이제 본인의 집을 이제 경영하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네. 다만 최근에 바둑을 보면은 박하민 선수가 예전과 다르게 조금은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이제 전투에도 자신감이 좀 붙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전투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형태가 사실 백이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성이라서 활용을 당해요. 만약 받지 않는다면은 재차 이제 이곳을 나가는 수법이 있어서요. 막는다면 빠져나가서 이제 이 돌이 있으면 축이 안 됩니다. 방해를 하고 있죠. 네. 네. 이 자리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마찬가지 맥락이죠. 지금도 이렇게 나간다면 맞고 역시나 이 수가 지금 축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넉점이 잡히고요. 이쪽으로 단수 친다면 나가서 예. 이 수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받아줘야겠는데요?
네, 이제 밭잔이 이제 이렇게 받고 싶은데 여전히 나가는 게 남아 있어요. 네, 가능하죠. 이제 물론 이 수가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네요. 살릴 수는 있어도 여기 끊기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치고 또 돌려 넘어가나요? 막상 뭐 진행을 시키나요? 막상 뭐 백도 다 살릴 수는 있긴 하네요. 여기 다시 끊고. 이런 이제 버팀이 백도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여기가 이렇게 건너가면은 나중에 이어서 역습하는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기는 좀 싫잖아요. 당한 것 같아요. 네, 중복의 느낌이 드니까. 그렇다면 아까 진행해서 흙이 욕심을 좀 버리고요. 이 장면에서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꼬부려서 나가면은 그때 끊습니다. 예. 건너갈 수가 없죠. 그리고 백이 있는다면 넘어가서 여기 살게 만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네, 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흙도 따내서요. 이것은 흙이 잘 됐죠. 그럼 호구와 마찬가지로 끊는 수도 백이 두고 싶지는 않겠어요. 네,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이제 흙도 충분히 나가서 진행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까와 같은 그림은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 돌파가 아닌 한 칸을 띄어서 안정을 취하면은 백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호구로 받을 바에는 여섯, 끊어서 받고 일곱. 싶어요. 여덟, 아홉. 조금 더 중앙 쪽으로 투자를 하네요. 나가면 반대로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쵸, 그런 의미죠. 지금은 나간다면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애초에는 축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돌이 생기면서 축이 됩니다. 예. 중앙 눈목자 가을수 재미난 발상인 것 같아요. 네. 다만 나중에 이제 이런 데 하나 왔을 때 조금 기분 나빠요. 막으면 되지 않나요?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좀 활용 자체로 활용당했고요. 나중에 흙이 흐름을 타서 이런 식으로 이쪽을 부풀려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흙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백도 이제 셋, 이쪽에 두 텀을 쌓았으니까 다섯, 붙여서 이제 이돌을 공격하고 일곱. 싶어요. 여덟, 아홉. 그것이 아닌 오히려 이쪽 전개를 선택했네요. 넓은 자리로 갈라쳐 갔고요. 그러니까 당장 백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흙이 벌리더라도 네. 사실은 큰 모양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데 활용을 통해서 백이 받아준다면 다음에 또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유연하게 갈라쳐 갔습니다. 좀 공격적인 기풍을 가진 서류현 선수라면 이쪽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좀 유연하게 지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도 이제는 좌하 쪽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좌와 가는 게 뭐 날짜로 갈 수도 있고요. 붙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글쎄요, 날짜로 간다면 백은 이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텁게 이렇게 막아간다면 또 이제 축으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이 두터워지면 나중에 이어서까지 두는 노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강력한 노림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싫다면 뭐 붙이던가 그냥 벌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그냥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좀 1, 2 미전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만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두 텀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아마 지금 붙여서 둔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뚫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전투는 백이 두텁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설현준 선수가 이렇게 붙여오는 것을 좀 유도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이게 글쎄요, 아까 같은 그림에서 좌측을 키워가겠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끊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끊고 단수를 치고 따내서 이들 움직이게 만들고 이제 공격을 한다면 아, 여기는 백이 워낙 두터운 자리거든요. 잘 네. 어울렸는데요. 오히려 설현 선수가 이런 덫을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하민 선수도 뭔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듣고 보니 저 같으면 그냥 벌리겠어요. 아, 정말 냉정할 것 같아요. 상대가 별다른 수가 없게끔. 네. 저는 사실 벌리는 거에 있어서 눈목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눈목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장면에서는 눈목자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아, 오히려 눈목자긴 눈목자인데 우상 눈목자네요. 그러네요. 이제 이수의 의미는 역시 나중에 이쪽이 선수라고 보고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발상으로 보여지고요. 허나 이제 귀도 아직 완벽하진 않고 상변도 이쪽 침투한다면 집이 아마 깨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둘, 글쎄요, 뭐 저라면은 이쪽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박하민 선수는 아홉, 조금 더 우상 쪽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 올해 KB 리거로 첫 선발인데 1라운드, 2라운드 김지석, 이세돌 선수를 잡았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주장이라는 것과 또 네. 전투 바둑을 좋아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그렇죠. 판 어떤 식으로 승리를 거뒀나요? 이게 의외로 이제 박하민 선수의 주 무기인 운영이 아닌 전투로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만큼 셋, 그 전투력이 지금 많이 상승했다. 그런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여덟, 아홉, 싸움을 피하질 않는군요. 네. 오히려 치열한 접전 끝에 정확한 형세 판단이 좀 뒷받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꿔치기나 그 전투의 그 결말에 대한 판단 그것이 꽤 정확했었거든요. 네. 네, 설현준 선수는 이렇게 높게 짚어가거나 모자 씌우거나 이런 좀 호쾌한 행마들을 좋아합니다. 이미 앞으로의 전개가 중앙 부근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중앙 쪽에 백돌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중앙의 발언권은 설현준 선수가 가지고 있고요. 박하민 선수는 대신에 이제 실리적으로 앞서 있죠. 확정가도 있고 이쪽 부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집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뭐 반면에 백집은 확실한 집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두텀과 그래도 뒤에 약간의 모양, 변에 좀 벌려져 있는 것. 이런 두텀을 활용하는 능력이 설현준 선수가 아주 뛰어나서 각각 본인의 기풍대로 지금 판을 짰다. 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띄워두겠죠? 아홉, 근데 두 선수의 생각에 이제 글쎄요, 공통점이 이쪽에 공격을 가한다면 오히려 이런 데를 맞아서 득이 없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공격과 수비를 서두르지 않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사실 3-3이 꽤 이제 강력해졌어요. 지금도 강력한 자리군요. 네, 오히려 밀어가면서 이 짚고 뛴 자리가 오히려 흙에 급소를 짚고 있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흙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여기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여기 나중에 또 막히는 게 워낙 아파서 네. 또 둬야 돼요. 그럼 백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백이 제법 활발해 보이죠. 근데 그게 싫으면은 흑이 한 번 더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붙여서 는다든지 뭐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뭐 서로 중앙을 중시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뭐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좌변에서 이제 벌려두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돌에 대한 안정과 중앙에 대한 견제 뭐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리적으로 갑니까? 하지만 백도 중앙이 좀 두터워질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이었다는 것은 그 백에게 막히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딱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받아준다면 그때 이쪽을 가겠다. 이제 박하민 선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5, 6, 7, 8, 9. 자, 올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옆모습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또 그러네요. 또 기분 나빠할 선수가 있을까요? 아, 지금 AI 승부 예측에서는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네, 약간 되게 활발해 보인다. 뭐 딱 바둑을 봤을 때요, 이제는 조금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네. AI는 과연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줄지. 다섯, 근데 보통 좀 활발한 쪽을 많이 손을 들어주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중앙 쪽에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을 많이 좀 쳐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일자를 두자마자 점수를 좀 깎였는데요. 네, 그 날일자의 방향과 혹은 좀 느리다.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감으로는 아까 보여주신 그 날일자 자리일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근데 뭐 막았다고 치면은 사실은 이 자리도 아주 훌륭한 위치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느리다라고 봤을 수는 있어요. 이미 이쪽에 백돌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좀 공격할 찬스 아니었느냐. 이제 그렇게 AI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이야말로 좀 30초. 좌악의 흑도를 둘, 셋, 돌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6, 7, 8, 9. 붙이는 붙였어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 약간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이거 백 모양 키워줄 수 있거든요. 붙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설현준 선수가 덫을 놓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뚫어가면? 외길 정석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네. 30초. 이거는 하나, 이런 모양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뭐 한 넷,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라서. 간혹 위로 호구 치는 형태를 만들어서 패 모양을. 네, 근데 지금 네. 패는 흙이 뭐 팩감이 있는 바둑이 아니라서요. 음, 뭐 악수 팩감 그렇다고 쓸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젖히겠다. 근데 이거는 덫에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뚫어가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타겟 자신 있다라는 뜻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수 그리고 어깨 짚고 이렇게 한 게 다 지금 백이 덫을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만 이렇게 두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절대 위로 안 이어줍니다. 지금은. 전체 형태가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절대 위로 안 이어줘요. 무조건 뚫어야 할 겁니다. 있는 것은 둘, 이건 박하민 선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섯. 둔다면 6, 7, 뭐 실리적으로 아주 훌륭하니까 그것은 흑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데요. 네. 설현준 선수는 무조건 뚫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선이라는 거죠. 네, 이 자리 뚫을 겁니다. 글쎄 뭐 이런 식으로 잡고 근데
벌려서 뭐 타개를 시도합니까? 박하민 선수는 글쎄 이런 식으로 뭐 사기상 차지하고 나서 타개로 승부를 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둘, 상당히 좀 위험한 작전이에요. 다섯, 여섯, 뚫어가죠. 네, 역시나 두어 가고요. 그럼 누구나 뚫어가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지금의 배석에서는 한 10명 중 9명은 뚫어갈 것 같아요. 자, 끊는 자리 위, 아래 두 곳이고요. 그래도 아래가 좀 날까요? 보통은 위인데요. 보통은 위인데 네, 30초. 하나,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위로 끊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이어서. 깊어진 감이 있어요. 이제 일곱, 움직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래로 끊고 이제 물론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간격이 좀 있으니까 이제 둘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박하민 선수가 위로 끊어가면서 글쎄요 언제든지 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석이 마무리되고 나면 흙은 바로 깨러 들어가야 하나요?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30초. 혹시 지금이라도 뭐 다른 길을 모색합니까? 뭐 네. 든다든지. 다섯,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일곱, 근데 거의 못 쓰는 작전이긴 해요. 네. 이게 귀에 실을 다 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손해의 작전이죠. 정석대로 진행이 되고요. 좌측에 거대한 백집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현 선수가 놓은 덫에 일단 걸린 느낌이 1차적으로 들고요. 물론 이제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갔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이 중앙 쪽의 견제를 잘만 할 수 있으면 물론 실리적으로 앞서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이 하나,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형태 설현준 선수가 유도한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흑인 박하민 선수도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확실히 중요한 포인터는 백 전체 형태 어떻게 지켜내느냐일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 BGF 3라운드 3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은 3전 전승으로 1위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네. 30초. 하나, 팀도 상당히 기세를 타고 있고 개인적으로 두 선수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본인의 승리와 동시에 이제 팀 승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을 거예요. 네. 자, 설현준 선수가 두고 난 이후에 자리를 비우는데요. 지금 좌하 정석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좌상 흑이 늘어둔 거죠. 네. 이제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자 이쪽으로 늘면서 나중에 혹시 모르는 백이 있고 나서의 반격을 방비를 했습니다. 네. 있고 나서 나중에 이쪽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백도 모험이긴 한데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의 벽이 더 쌓이면은 이런 수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을 살려 나오면은 이쪽 한 점 끊어 잡는 것까지 선수라서 흑 입장에서는 조금은 신경 쓰는 자리였는데 미리 좀 방비를 한 것이고요. 네. 설현 선수는 늘자 붙여서 가장 타이트하게 막아가고 있습니다. 반발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장면에서 이제 반발을
한다면 젖히는 것이겠죠. 예. 물론 백도 이제 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젖혀서 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최강은 끊는 수겠죠. 단수를 치는 것은 느는 게 선수예요. 그래서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다면 백이 이어서 오히려 잡히니까. 네. 이것이라면은 백이 이제 충분히 싸울 수 있겠죠. 자체로 이제 축으로 몰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 선 쪽으로 젖히면 네, 백이 어떻게 받아줄까요? 아마 늘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이제 흙이 젖혀서 둔다면 가장 뭐 강수는 이제 끊는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늘어줄 것 같아요. 네. 밀어주는 게 뭐 집으로 조금 이제 손해를 보긴 하는데 중앙이 더 완벽해져요. 하나, 둘, 셋, 아마 흙은 그 교환을 안 할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시간을 사용하는 쪽으로 택해 갑니다. 네, 물론 이제 흙이 삭감 정도는 쉬워요. 이 정도 짚어두고 받는다면은 최소한 건너갈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삭감이라면은 글쎄요, 좀 흙이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그렇다고 움직이자니?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런 진행이 된다면 하나, 이 안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넷, 다섯,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사실 그 중앙 쪽으로도 좀 터져 있기는 하거든요. 네, 아예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저는 그 위쪽의 어깨 짚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쪽이요. 좀 더 깊게 들어왔어요. 네. 뭐 이제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제 삭감인 듯 침투인 듯 헷갈리는 이제 자리인데요. 어느 선이라든지 아무튼 이 백의 이 라인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 두 라인이 이어지면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삭감보다는 침투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위쪽 어깨 짚음보다는 훨씬 더 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이죠. 예. 백은 이제 반대로 이런 자리를 가서 밀고 나올 때 젖혀 막는 강하게 들 수 있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유연하게 둔다면 이제 이런 수인데 그거는 아마 이제야말로 이 자리를 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박하민 선수의 준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쎄요, 안으로 받는 것은 조금 이 정도의 폭은 혹시 이 자리에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커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지 않을까요? 밀어 올려요. 밀고 나서 이제 한 칸을 뛰는 게 보통의 행마인데 네. 그때 덮어 씌우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위쪽 어깨를 짚어 나간다면요? 근데 이수 지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백도 젖혀서 두겠죠. 이제 되젖힌다면 보통의 행마긴 한데 백도 2단 젖혀서 이쪽을 좀 뚫리는 건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이쪽 집을 좀 지켜낼 수는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하민 선수는 이제 아예 다 살리면서 이쪽을 지어내는 타개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씌울 것이 분명한데 씌워온다면 안에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잡느냐 사느냐 싸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잡히면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둘, 셋, 흙이 별탈 없이 주위에 피해 없이 산다면 일곱, 물론 흙의 집이 많습니다. 아홉. 그곳을요. 끼어서 두네요. 글쎄 좀 악수미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에 좀 탄력이 생기죠. 이것은 이제 백도 이쪽을 씌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뭐 이런 데를 두면서 지킬 거 지키면서 공격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엿보입니다. 네. 둘, 이제 이 끼운 수로 넷, 씌워가는 것이 이제 최강의 한 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흙도 아홉. 이런 식으로 행마해서 다 지우면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조금 염려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공격보다는 타겟 쪽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AI는 100 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뭐 56대 44. 홍민표 위원이라면 질문을 어.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좀 공격을 워낙 못해서 차라리 좀 집이 많고 타기하는 쪽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둘, 획 셋, 쪽이라는 거죠. 넷, 네, 흑도 저는 충분히 지금 승부할 만한 바둑이다. 이제 그렇게 좀 느껴져요.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뭐 이제 호구 말씀드렸지만 뭐 날짜로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쪽에 저침을 좀 노리는 거예요. 뭐 아주 강력한 노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백이 끊어야 된다면 아까 이제 단수가 아닌 늘어서 뭐 여기는 선수지만 뭐 계속해서 밀어가는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쪽 타기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은 방법이 있네요. 둘, 아마 지금 타이밍에 젖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섯, 뒤로 젖힐 것인지 끊을 것인지를요. 여덟, 아홉, 그냥 날짜로 가네요. 날짜로 들어갔고요. 네, 호구보다는 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급소로 남아요. 약점이 노출되죠. 뭐 이런 식으로 약점을 연결하고자 한다면 백도 늘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 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 아마 들 겁니다. 30초. 하나, 둘, 다른 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넷, 다섯, 근데 그 안쪽에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아홉, 나중에 흙이 나가는 수가 다시 또 부활하지 않을까요? 여기요. 예, 지금 막아서 뒀네요. 근데 여기는 백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여참 이쪽으로 막아요. 그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여참은 뭐 띄어서 삶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끊어 잡는다면 역시 살아있는 돌이라서 여차하면은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30초. 지금 글쎄요, 이 막은 한 수는 셋, 좀 느슨해 보이거든요. 지금 50, 여섯, 이 수는 왜 뒀는지 모르겠는데 여덟, 아홉, 별로 둘 필요가 없는 자리를 지금 투자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라리 급소 자리를 가는 게 훨씬 나아 보였고요. 지금 가기에는 좀 느린가요? 지금 간다면 이제 흑도 이제 이쪽을 지켜내고 이제 뛸 때 같이 뛰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백이 이제 뛴 수로 30초. 하나, 막아낼 수는 있어도 넷, 다섯, 막는다면 흑도 호구 자세가 좋아요. 여덟, 아홉, 지금은 한 발 좀 느린 느낌이 있고요. 흙이 나가기가 수월하겠는데요. 뭐 붙여서 나갈 수는 있겠죠. 백도 이제 옆에 붙이는 수가 강수라서 이 싸움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흑도 갇혔고 백도 지금 흑의 이 울타리 안에 갇힌 느낌이잖아요. 네. 하나, 둘, 반대쪽 한 칸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섯, 네, 물론 안전하게 둔다면 한 칸이 있는데요. 아홉, 이거는 글쎄 여기 약점이 좀 두번 있어서 남았습니다. 어떤가요? 축이 됩니까? 이제 끊기긴 하는데 네, 단수를 친다면 이거 축은 안 되네요. 나갈 수 있죠. 네. 설마 다물다가 설마 바꿔치기? 이어서요? 이런 것도 있긴 있네요. 계산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거 대바꿔치기인데 네, 넷, 뭐 보통은 이런 느낌이라면 흑이 망해야 되는데 여덟, 아홉, 글쎄요. 일단 붙여갑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아까 그 수상전의 형태가 자신 있다. 한번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지금 그런 느낌이고요. 글쎄요, 근데 이런 데 나온 걸로 뭐 띄어서 행마하더라도 사실은 좀 깨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침을 좀 보고요. 이쪽 부분도 이제 선수성이에요. 근데 박하민 선수는 좀 더 안정적으로 바깥으로 하나,
진출을 하고 있고 네. 넷, 과연 설원주 선수가 승부 갑니까? 여덟, 아홉, 아우 가네요. 가는군요. 아, 이것이 신의 팩이군요. 네, 이거는 정면 충돌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떨리는 진행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외길이에요, 그냥. 외길이에요. 네, 뭐 다른 길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승부 가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 승부에 대해서의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고요. 네. 이 그림 나오면은 둘 중 하나는 하나, 둘, 크게 타격을 입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승부가 나버릴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흑보다는 백 쪽이 조금 더 갇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그림이요. 예. 그렇다고 여기서 설마 이렇게 이건 여기 머리가 남아 있어서 자충이 찬 만큼 백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30초. 승부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거든요. 넷, 근데 이제 백도 갇혔지만 흑도 이미 갇힌 느낌이라서 아홉, 백이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다든지 음, 행마를 구하면 흑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뭐 단수 치고 있고 뭐 이 정도 쉽게 생각할 자리는 아니군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있으면서 아마 자신이 또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싸울만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서로 간에 어려운 전투거든요. 30초. 하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있고 네. 이제 역시 지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 전투 이후의 그 행마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바둑의 이제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선수들은 좀 최대한 집중을 해야겠죠. 가는군요. 네, 지금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피하는 쪽이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분명 어려운 싸움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AI는 흑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저 정도 수치면은 사실은 그냥 딱 5대5라고 보면 돼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5인 것 같지만 둔다면 흑을 쥐고 싶다. 네. 이 정도일까요? 30초. 하나, 뭐 둘, 셋, 그 정도 느낌일까요? 기계가 뭐 그런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여덟, 네, 보통 저희 해설자들이 하는 멘트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AI를 좀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뭐 저 정도 52대 48 수치는 의미가 없고요. 네, 5대 5 됐어요. 네, 뭐 그냥 5대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뭐 AI 활용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또 KB리그도 시청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30초. 하나, 육성으로 좀 해설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섯,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거기를 먼저 물어봅니까? 아슬아슬했어요. 그것은 박하민 선수가 글쎄요. 올인 작전이 아닌 뭐 타협도 보고 있겠다. 마지막 하나, 뭐 그런 생각. 근데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섯, 여섯, 뭐 흑의 권리였고요. 여덟, 나중에도 흑이 할 수 있었던 자리고. 다만 이제 백이 이렇게 끊었을 30초. 때 하나, 둘, 이제 돌려치는 것은 일단은 잡힐 확률이 높고요. 여섯, 일곱, 단수를 쳐버리고 여덟, 꼬부린다면 장문이 아니라서 장문이 안 되죠. 뚫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잡히고 들어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수가 이거는 좀 한정적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뭐 설현준 선수는 그냥 받아두었네요. 그렇다면 뭐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교환이 되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호구면은 타겟 쪽 끊는 것은 올인인데 박하민 선수 쪽에서 먼저 네, 타협을 외치는군요. 네, 타협 좀 해달라, 살려 좀 달라 이제 그러고 있네요 지금. 근데 좀 지금, 신경이 쓰여요. 백은 여전히 신경 쓰입니다 지금. 근데 뭐 이런데 하나 백도 하나 툭 던져 둘 수 있어요. 아구 이제 이런데 받게 된다면 이제 끊는 약점은 거의 사라진 느낌이 있고, 안 받자니 막히는 게 아프니까 30초. 하나, 둘, 뭐 그런데 하나 툭 던져 두더라도 다섯, 여섯,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홉, 네, 들여다 봤고요. 뭐 밀어야겠죠? 네. 네, 조금 밀고 두고 싶어요. 아니면 다시 또 중앙 싸움 내다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박하민 선수 생각은 네. 이제 승부가 아닌 이제 타겟 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안 잡으러 가더라도 이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집이 많다. 기존에 챙겨둔 집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승부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끊는 싸움은 이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기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그만하자, 화해하자라는 뜻으로도 보여지기는 한데 네. 그래도 타개가 된다면 백 모양이 다 깨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낌이. 네, 많이 지워졌어요. 물론 여기 막아가면서 이쪽에 대한 폭은 생겼지만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흑돌이 이제 살면서 이런 데 또 듣는 구간들 있잖아요. 거기 이런 데가 선수로 들을 가능성이 있고 제법 집 모양을 만들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흑이 확실히 앞서갈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럼 앞서 그 상변의 입구자 정도 교환이 되면 끊는 자리는 보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덟, 아홉, 이런 자리요? 예. 네, 이런 자리 뭐 정확한 수익은 해봐야겠지만 감각적으로 봤을 때 보강이 좀 된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면 다시 또 흑 전체를 공격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교환 자체가 좀 악수 의미는 있어요. 여기도 거의 받아야 됩니다. 악수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백 입장에서도 좀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흑의 탄력이 좋아서 듣는 자리가 많잖아요. 단수도 지금 많이 듣고 있고. 넷, 다섯, 근데 백도 근데 그런 식의 올인이 아홉, 글쎄요, 지금 여섯 올인을 충분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젖혀서 두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좀 살기 좀 너무 쉽겠는데요. 뭐 다선수죠. 여기도 선수 느낌인데요. 이런 데도 선수 느낌이고. 뭐 아주 크게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30초. 아주 쉽게 안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넷, 다섯, 물론 지금 같은 수순에서 백은 분명히 비트는 수순을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 둘 비튼다면 이제 여기를 밀어갔을 때 뭐 뭐가 이런 있을까요? 데를 둔다든지 여덟 먼저 좀 안녕을 파워하는 거죠. 설마 축은 아니겠지? 보게 되기는 하네요. 네, 뭐 이두점이 잡히면 난리가 네. 나는 거라서 네, 뭐 다행히 뭐 잡히는 모양으로는 안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먼저 좀 수순을 비틀 필요는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근데 서른주 선수의 그 주무기가 여섯, 이제 공격인데 여덟,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지금 타겟을 잘하고 있어요, 네. 박하민 선수.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된다면은 서른준 선수도 이제 두 군데 비어 있는 귀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런 바둑 백이 팩감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는 과정에서 나중에 팩감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패를 좀 노릴 필요가 있고요. 여기 우아기도 아직 비어 있잖아요. 좀 귀를 뺏어 오면서 10초. 하나, 실리로 추격을 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이 대마 자체는 일곱,
되게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받아주는군요. 네, 받았네요. 또 뭐 욕심 낸다면 미러까지 들고 싶은데 확실하진 않아 보여요. 이곳이 선수인지가요. 반격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냥 뛰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교환 굳이 하지 않고. 30초. 하나, 차이가 6대 4까지 벌어졌습니다. 5, 6, 7, 8, 9. 한 발 더 좁혀서 날일자로 두어 갔고요. 네, 뭐 어쨌든 선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끈, 뭐 날일자 정도로 안형을 갖추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백이 그쪽으로 먼저 두기는 어려울까요? 이쪽으로요. 예. 가고 싶은 급소자리긴 합니다만 뭐 있고 나서 뛰더라도 AB예요. 여기 막는 것과 좀 뭐 찝고 젖힌다든지 둘, 이쪽에 넷, 얼핏 보면 흙에 좀 약점이 있어 보이지만 젖혀서 둔다면 9. 별 탈은 없어 보이는데 갔어요. 갔습니까? 이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A, B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넘는다면 호구로 넘어가야겠죠? 네. 여기 급소를 짚히면 흙이 뭐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여기도 나중에 막으면 탄력이 좋아서 자체 안에서 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일단 네. 여기를 띄어야 되는데 30초. 하나, 계속해서 붙여서 기대기 전법을 한다면 넷, 다섯, 이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8, 9. 자, 시간 한 번 더 사용하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박하민 선수는 여기까지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늘어서 받아준다면 그때 있더라도 득이죠. 호구를 칠 때 이교환을 한 것이니까요. 네. 그게 득인데 백이 이제 이곳을 늘지 않고 이쪽 잡았을 때 이쪽에서 확실한 수단이 없다면 흑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동안 좀 안전한 길을 선택했던 박하민 선수인데요. 6, 7, 8. 이번에는 강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설현준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